6월 17일 정전 시장입니다. 자, 뉴욕 3대 지수는 호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는 상승했지만 나스닥, S&P 500은 하락이 나왔는데 이제 FMC를 앞두고 금융주, 뭐 소비재가 있는 다우는 어느 정도 지수는 방어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하락 종목들도 다우랑 S&P 500은 상하락 종목들이 5대5 정도 비율인데 나스닥이 많이 빠졌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X가 지금 수급을 다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부담감이 더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빅스 지수가 급등하지 않죠. 지수가 하락한다고 빅스 지수가 급등하지 않는다는 거는 매크로적인 이슈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돌발 이슈가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과 이란의 서명식이 19일 날 개최가 되는데 오늘 핵협정 초안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요거 뭐 블로그에 따로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이로 인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많이 떨어졌어요. 4.43 4까지 떨어졌고 특히 국제유가는 76달러 3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전체적인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은 많이 완화가 되어 있다는 점들. 다만 FMCA를 앞두고 케빈 워시의 사실상 첫 FMCA 점도표를 또 찍기 때문에 여기 따른 시장의 경계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역대 이제 연준 인사들이 첫 FOMC 할 때 시장이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경계감을 가져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케빈 원 씨의 이런 스탠스 입장 자체가 시장에 대해서 많이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거나 시장에 대해서 뭐 은준히 가이던스를 제시한다거나 이런 거를 극도로 싫어하는 서양이기 때문에 케빈 워시 어딩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 이제 10월까지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기술적인 금리 인상이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시면 돼요. 금리 인상이죠. 예,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S&P 종목도 오늘 반도체 섹터들이 꽤나 많이 하락이 나왔는데 두 개로 보시면 돼요. 많이 올라서. 지금 섹터 중에 가장 많이 오른 테마가 올해 반도체죠. 그래서 뭐든지 리스크 발생했다, 불안정성 발생했다, 노이즈 발생했다 하면은 반도체부터 빠지면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익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들. 그리고 오늘 딥시크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약간 조금 더 빠진 감도 있어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이런 우리 하드웨어 기업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경쟁, 치킨 게임, 엄청난 KPX 설비 투자, 돈 투자해. 우리 반도체 사가 이거였는데 이제는 이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 IT 기업들이 너무나 비싸버린 토큰 가격 때문에 데이터 센터 비용의 운영 비용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경쟁이 아니고 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너무 경쟁하지 말고 적당한 타협점 찾자. 물론 이게 뭐 당장에 저는 이제 사실상 소본의 국가 간의 AI 경쟁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 여러분들 코파일럿 아무도 안 쓰시죠? 저도 안 쓰거든요. 코파일럿 자체가 너무 이제 좀 다른 그 AI 비해서 성능이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어떤 방법 중에 하나로 이걸 제시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계속 달라져요. 이건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쩔 수 없이 딥시크를 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고 이걸로 인해서 다른 기업들도 이제 중국이라든지 다른 국가들의 인공지능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또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시장에서 뭡니까? 노이즈 새로운 이슈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FMC를 앞두고 반도체 섹터들은 같이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X가 이제 올라와 있죠. 4% 오늘 장중에 10%까지 올라갔다가 1%까지 빠졌다가 또 4%로 마감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수급을 다 끌어가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까? 어차피 락아웃이 보유예수 자체가 이제 8월부터 본격적으로 해제되기 때문에 저는 그때까지는 계속 변동성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면 안 돼요. 다들 그랬어. 이 스페이스X가 상장하자마자 인버스 ETF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 상장했거든요. 이거 쇼치려고. 근데 그거를 다시 먹기 위해서 그 쇼친 세력 그 수급을 다시 먹기 위해서 또 예측하는 그 예측을 예측하는 방향 그 수급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함부로 레버리지 인버스 지금 같은 변동성 높고 매크로 지표 빵빵한 시장에서는 치시면 안 됩니다. 본주 위주에서 본주 위주로. 그리고 오늘 스페이스X가 또 이제 계속 흐름이 좋은데 나머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주항공주들 박살났어요. 그러니까 거듭 강조드리지만은 어,
주도주로 수급이 쏠리는 시장입니다. 주도주로. 예, 왜냐하면 금리 인상 기조에 글로벌 시장이 전체 들어갔기 때문에 주도주 위주로 여러분들 매매를 계속 하셔야 된다. 예. 이건 너무 많이 말씀드렸죠. 자, 코스피 양한 선물은 마이너스 1.15% 정도로 기록을 하고 있고, MSATF는 마이너스 2.64%, 그리고 오늘 라운드 힐 같은 경우는 4%대 하락이 나왔어. 반도체 섹터들이 보통 3, 4%는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좀 빠진 모습이 나왔고, 환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500원대로 환율이 1,400원대로 내려가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외국인 투자들이 코스피 시장에 좀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환율에 대한 추가적인 하락을 좀 기대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FMC랑 제가 생각하기에는 FMC 옵션 만기, 멜컨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7월부터는 사실 실적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가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무라의 메모리에 대한 전망치는 계속 상향이 되고 있고, 그리고 뭐 나랏빛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제가 강조드렸죠 여러분들. 지금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끝나거나 아니면 반도체 섹터들이 리레이팅이 된다면은 주가를 이제 막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현재 주가를 유지하거나 이제 점진적인 우상향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된다면은 저는 지수는 많이 하락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피날레를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날레가 터진다면은 그냥 인버스를 살 거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이렇게 리스크 적인 부분들도 챙겨 놓으셔야 된다는 점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 따로 밑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골드만삭스는 주의 반도체 주식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을 더 나올 수 있다.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웨스파고는 S&P 500의 연말 목표치를 7,950포인트까지 또 상향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이란의 이런 실무 협상에 대해서 이미 초안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가 좋습니까? 최종 합의안에는 이란 재건을 위해서 3천억 달러, 무려 452조 규모의 기금이 포함된다. 이러면은 재건주들 한번 또 신경 써서 보실 필요도 있겠죠. 아무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예요. 이 호르무 제협이 이란 같은 경우에는 60일 이후에 서비스 비용을 받겠다. 물론 금액은 크지 않은데 서비스 비용을 받겠다는 거고, 미국은 통행료 없다. 자유항해라는 거는 국제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점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래서 저는 19일까지도 계속 시장의 변동성은 나타날 수 있다는 점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미국의 엔트로픽에 대해서 한국도 지금 제안을 했거든요. 근데 한국을 제안했던 이 주요 내용이 뭐냐면은, 너희 한국 통신사 중에 중국산 제품 쓰는 애들 있지 않아? L 있죠, L. 화웨이 제품 쓰죠. 이것 때문에 네, 한국도 같이 수출 통제를 당했습니다. 아무튼 쉽지 않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미국의 10대 기업 시가총액이 합계가 3경 8,165조랍니다. 네, 엄청나죠, 여러분들. 네, 엄청난 지금 초강세장 대기업들 위주로의 자금이 몰리고 있다는 점들 좀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 반도체 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는 것도 좀 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뭐 노이즈가 발생하면 반도체가 빠질 수밖에 없는 게, 반도체 지수가 14개월 동안 230% 이상 상승한 게 역사상 2번뿐이래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정말 우리가 신세대에 살고 있다는 점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래서 연준에 대한 금리는 전망은 뭐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그냥 좀 재미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좀 집중을 취소할 수 있다. 이제는 이란 전쟁 끝냈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종전도 힘을 쓸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벨 평화상만 줬어도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아무튼 좀 많이 고생했죠. 노벨 평화상 안 줘가지고. 유럽연합이 중국 타이어에 대한 관세를 높인다. 타이어 관련 테마주들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프랑스가 양자보안 암호화가 기술 적용에 대한 제품에 대한 인증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되면 또 양자보안 관련 테마주들이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다른 거는 뭐 큰 이슈가 없고, 네, 일본이 전기차 폐배터리 관련돼서 회수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여기는 폐배터리 관련 테마주들 또 뉴스 나올 수 있고, 여러분들 이런 뉴스를 체크해 두셔야 돼요. 그러다가 갑자기 얘들 막 상한가 간다니까. 갑자기 막 일본 뉴스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런 뉴스들을 원래 세력들이 계속 흘리다가 헤드라인 딱 걸어버린 다음에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씩 좀 잘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오늘부터 이제 G7 정상회의 일정이 시작됩니다. 뭐 큰 일정 이슈를 나올 거 같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G7 순방하게 되면서 이제 교황을 만나 가지고 내년에 방한 요청하고 북한 방문도 거론을 했다고 합니다. 남북 경협주도 제가 요새 음모로 좀 꼽혀 있죠. 예, 계속 남북 경협주, 북한 관련주, 북한 쪽의 이슈가 하반기에는 집중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경협주 한번 신경 써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예. 10만 원에서 100만 원만 툭 던져 놓으세요. 자, 그리고 뭐 한국이 최근에 레버리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IB에서 한국 그 기업들에 대한 레버리지를 또 막았죠. 중단시켰죠. 기간적으로. 이런 것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걸 제외하고는 네, 뭐 최근에 코스닥 세그먼트를 또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보세요. 업종 지수 등락을 보시면은 헬스케어 개박살 났어요. 코스닥 150에 30%가 제약바이오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기 때문에 이 헬스케어가 박살났다는 건 제약바이오가 같이 박살났다는 거고, 반도체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다. 지금 시장 자체에서는. 그래서 대형주 위주로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중앙그룹 관련해 가지고 지금 차입금의 미회수 사태가 좀 발생할 수 있다. 이게 뭐 규모가 굉장히 크다고 해요. 조 단위가 넘어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또 좀 채권 관련해 가지고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미상환금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면은.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런 코파일럿에 딥시크 모델을 추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될 수밖에 없는 게, 딥시크가 지금 레벨이 높아요. 잘 만들었어요. 네, 딥시크 자체가 레벨이 높기 때문에 네, 보이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코파일럿의 이런 움직임이 어디로 확대될 건지, 다른 기업들도 더 확대할 건지가 중요하다. 사실 지금 중국산은 잘 안 쓰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근데 범용적으로는 중국산을 좀 쓸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대안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국산 안 쓰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일정 굉장히 많죠. 네, 일정이 굉장히 많고, 어제 이제 뉴스가 SK하이닉스 좀 노이즈가 많았죠. 네, 100조 원대 주주 환원을 할 수 있다. 근데 이거 뉴스가 정정 뉴스가 나왔는데 뉴스는 그대로 나왔어요. 네, 그렇다는 거는 뭐 소스가 있어서 뉴스를 냈겠죠. 네, 그래서 역대급 주주 환원이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좀 가져보셔야 될 것 같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ADR도 있고 주주 환원 정책도 있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대차 관련해 가지고 목표가 하향이 나왔어요. 유한탄 증권에서. 네, 로봇이 끌어올린 프리미엄이 너무 과하다. 목표가 하향이 나왔는데, 현대차는 제가 브리핑해 드렸죠. 제가 말씀드린 박스권 위로 사고 팔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노조 이슈도 있기 때문에 좀 단계적으로 좀 피하셔도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반대로 하지 마세요. 반대로. 예, 하란 대로 하시면 된다. 네. 하란 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란 대로. 그래서 이제 내일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FMC가 시작되고 뭐 소매 판매 일정이 나온다는 점들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22일이 얼마 안 남았죠, 여러분들. 네, 뭐 이제 오늘 내일 FMC 하고 이제 금요일 날은 뉴욕 증시가 휴장을 하니까 사실상 이제 내일이 마지막인데, 예, 월요일부터 또 포트폴리오 늘려 나가면 되고, 늘 강조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일정은 이미 한 달 전부터 준비가 되어 있고 매크로 지표는 대응이 가능해요. 그 대응을 안 하는 게 잘못입니다. FMC 회의는 같은 경우는 뭐 1년 전부터 일정이 나오는데 이거를 대응 못 하는 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충분히 우리는 대응을 잘 하고 있고 기간에 맞춰서 매매를 잘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네, 제발 반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뭐 폼 와가지고 갑자기 신고가에 지른다거나 갑자기 뭐 급등적으로 올라탄다거나, 예, 하지 말라는 것만 계속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네, 어차피 그런 분들은 뭐 계좌가 뭐 정답을 알려줄 거기 때문에 그냥 하는 대로 하면은 지금 시장도 잘 좋은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점들까지 말씀드리면서 자전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